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이 며칠일까요? 네,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자, 그럼 지금은 무슨 시대일까요? 네, 현대 21세기 여러 생각들 하셨을 것 같은데 요즘은 이 말이 딱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언택트, 팬데믹, 드라이빙 스루. 이제 이런 말들은 뉴스에서 매일 듣는 익숙한 단어가 됐죠. 자, 그런데 이런 단어들 우리말로는 뭐라고 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만의 직업병일까요? 자, 오늘 2부에서는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시 후 1부에서는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로 발등에 지역사회 3차 감염에 불이 떨어진 인천시로 가보겠습니다. 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 발생하면서 새로운 지역 감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 3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방역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인천시 상황과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시 김은경 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자, 인천 지역 현 상황이 우려가 됩니다. 이태원 지역 집단 감염으로 인한 누적 확진자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인천의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총 22명입니다. 예. 지난 5월 13일 이전에는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 환자가 7명이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사흘 동안 인천에 102번 확진 환자를 통해서 집단 감염과 추가 접촉자의 양성 판정이 확인돼서 15명이 추가로 확정 판진을 받았는데요. 예. 그 인천의 102번은 이제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는 그 학원 강사. 예, 그렇습니다. 직업을 속인 학원 강사입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학원 강사 102번 확진자. A씨의 학원 수강생인 고등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학부모, 동료 강사 등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또 받았습니다. 네네.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제 고발을 진행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서 방역당국의 조사에 허위로 진술한 행위이기 때문에 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요. 102번 확진 환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직업도 숨기고 또 예. 동선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진술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제 학원 강의를 한 사실을 숨긴 행위가 책임이 크다고 보고 또 다시는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어제 예.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102번 확진자 처음에는 집에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예. 역학조사 기간이 길어지면 접촉자의 조사도 길어져서 문제가 네네. 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이분과 접촉으로 발생한 확진자가 학생과 학부모 또 동료 강사를 포함해서 14명이 나온 겁니까? 예. 현재까지 이제, 오늘까지 이제 15명이 나온 겁니다. 예. 이제 본인 포함을 해서.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그 날 정확하게, 본인이, 그 이후에 그 이전의 일정들에 대해서 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라면 이런 상황이 안 갔을 텐데요. 일단 그 5월 9일에 역학조사관이 그 방문 지역이나 동선에 대해서 그 환자의 진술을 듣는데 지금 계속 정확하지가 않고 또 의심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같은 날 관할 경찰서에 그 환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를 요청을 했고요. 예. 저희가 5월 12일에 경찰서에서 받은 위치 정보를 그간의 환자 진술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다시 환자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업이 학원 강사였고 그리고 이제 5월 4일부터 이제 강의를 한 내용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미추홀 소재의 학원과 그리고 연수구 소재의 가정집에서 개별 과외를 했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받아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확진자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겠군요. 현재 앞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3차 감염으로 의심되는 우려되는 상황들이 현재 좀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5월 9일에 역학조사관에게 솔직하게 진술을 했다라면 그때 아마 그 9일자로 자가격리에 접촉한 사람들이 다 들어갔을 거고 또 그 후에 상황도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2번 확진자를 통해서 지금 집단 감염이 지금 우려되는 상황들이 지금 이후에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접촉한 5월 9일 날 확인된 접촉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면 5월 10일이나 13일 이전에 격리가 시작됐을 거고, 그러면 그 사이에 접촉한 사람들을 저희가 추가로 이제 확인을 하고 또 검사를 진행하는 일들은 나오지 않았을 텐데요. 또 이후에 그 접촉자들을 확인하는 시간들도 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주말을 거치다 보니까 일요일에 그 2명의 그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이 교회를 다녀왔고 그 교회에서 만난 그 성도들이 1000여 명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은 그 대면 예배를 드린 모든 신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접촉 여부를 떠나서 검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교회까지 가면서 접촉자가 1000명 단위로 늘었는데 당초 이 학원 강사 A씨로부터 가외를 받은 중학생이 확진이 됐습니다. 오늘 확인된 내용은 이 중학생과 접촉한 초등학생이 또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중학생과 맞습니다. 같은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른바 3차 감염인 거죠? 네, 저희도 지금 이제 3차 감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건 외에도 그 여중생, 그러니까 과외를 받은 여중생이 그 어머님과 그리고 또 그 국어 과외를 한 그 선생님까지도 이제 감염 사례가 나와서 사실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우려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오늘 그 학원 과외를 받은 여중생과 같은 학원을 다닌 초등생이 확진 판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정말 우려했던 3차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회 언급하셨는데요. 대응을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5월 11일 그 워크스루 형태로 저희가 전체 그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두 교회를 합쳐서 그분들이 다 나와서 검사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교회에서 나온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결과가 나온 겁니까?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교회 쪽은 저희가 이제 단 한 분의 추가 확진자도 없었고요. 그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교회가 정말 그 수칙들을 철저하게 지켜서 가급적 온라인 예배를 권장을 했고, 그래서 평소 성도수보다 적게 이제 예배를 드려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분히 지켜서 예배를 드린 부분이 결정적으로 추가 감염을 막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네. 관련해서 유흥업소나 학원 등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 5월 10일 일요일 날 인천시장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흥업소 중심으로 내렸었는데요. 추가로 이제 저희가 노래 연습장이나 단란주점 등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강력한 이제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5월 24일까지요. 그리고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된 학원에 대해서는 운영 자제 권고와 함께 그다음 방역 수칙 준수 명령을 함께 발령을 했는데요. 일단 일주일간 5월 19일까지 지금 행정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좀 상황이 더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것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뭐 추가적으로 더 이제 조치를 취할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일부 개방하기로 했던 시설들에 대해서도 전체 다 지금 연기를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뭐 시설 그
체육시설이나 PC방에 대해서도 지금 방역 전문가의 조사나 점검 소견 등을 따라서 추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인천시도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제 저희가 행정명령 형식으로 내린 거는 아니고요. 예. 가급적 이제 지금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한 이제 그 점검과 방역을 지금 하고 있지만 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께 좀 마스크를 좀 생활화하는 부분들 꼭 대중교통 이용뿐만 아니라 평소 생활에서도 좀 마스크를 좀 착용해 주십사. 그리고 지금 인천발 어쨌든 집단 감염과 또 3차 감염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분들도 굉장히 지금 철저하게 수칙을 지키려고 하고 계십니다. 네. 인천시는 거의 뭐 청정구역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렇죠. 시민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인천시가 지금까지 그래도 좀 과잉 대응이라는 수준에서 열심히 방역과 또 이후 조치들을 취해 왔는데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우리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저희가 신속한 역학조사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리고 수칙을 많이 지치셨겠지만 수칙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우리 시민분들의 높은 공동체 의식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의심 증상이 생기면 또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고 또 먼 길을 돌아서 가셨던 우리 인천 시민분들 계셨거든요. 다른 시도보다 강력한 저희가 선제적 조치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민분들이 좀 참고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방역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김은경 대변인이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생활의 달인이 되는 손쉬운 방법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하는 건데요.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오늘은 어떤 자세입니까? 네, 여러분 오늘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엄지척. 갑자기 뭐 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생한 나를 위해 또 주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지척 모두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 갑자기 시키니까 하긴 하겠는데 엄지척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그 엄지척한 그 손동작 그대로 한번 동작을 이어나가 볼게요. 오늘은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혈자리 지압법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 대본에 기생충 성대모사 버전으로 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눈을 밝혀주는 지압법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안경 쓰신 분들은 잠시 안경을 옆에 벗어두시고요. 안경을 벗으시고요. 네, 엄지척 자세로 한번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자, 양손 엄지척 바르게 세워서 엄지손가락을 눈의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향하도록 해서 눈썹 앞부분을 꾹 눌러보세요. 네, 여기 힘줄 같은 게 만져지실 텐데요. 여기가 바로 찬죽이라는 혈자리예요. 저는 아픈데요? 그렇죠. 시원하시지 않으신가요? 눈썹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눈썹 모양대로 뼈를 따라서 꾹꾹 눌러주시면요. 눈이 좀 환해지면서 밝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잘 따라하시고 계세요. 이번에는 엄지손가락 접으시고요. 둘째, 셋째 손가락 세워서 V를 만들어주세요. 네, 눈썹 끝과 이 눈꼬리의 중간 지점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있죠? 여기가 태양혈인데요. 이곳을 살며시 누르면서 이어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려보세요. 여기가 평소 이제 편두통이나 아픈데요? 그렇죠. 시원하시죠? 네, 평소 이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이 있는 분이라면 이곳을 틈틈이 지압해 주시면요. 이 두통이 해소되고 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저는 계속 아프다고 했는데 시원한 것 쪽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엔 아플 수 있는데 계속 지그시 눌러주다 보면은 좀 시원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는 두 손을 한번 모아보시겠어요? 합장. 양손 모아서 합장한 상태에서 손이 따뜻해지도록 한번 비벼보세요.
약 한 30번 정도 비벼주시면요. 예. 이 손바닥의 가운데 부분을 장심이라고 해요. 예. 이 비비면서 여기 장심 부분에서 좋은 에너지가 나온다고 요가에선 하거든요. 아, 비비는 것만으로도요? 그렇죠. 예. 그 따뜻해진 에너지를 그대로 눈으로 가져다 대보실게요. 예. 그러면 눈에 기운이 전달되면서 눈이 좀 맑아지는 느낌, 좀 피로가 풀어지는 느낌이 느껴지실 겁니다. 사실 별거 아닌데 간단한 지압으로 눈에 피로가 좀 풀리는 느낌이고요. 머리도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잘 따라하셨어요. 예. 우리 왜 현대인들 스마트폰, 컴퓨터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보죠. 그러면 이 시신경에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눈에 피로가 쌓이면 사실 좀 온몸의 피로감이 더 느껴질 수가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3분만 따라 하실 수 있는 이 간단한 눈 지압법이니까요. 오늘도 3분 투자로 건강한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랄게요. 네, 건강한 3분 투자로 금요일 오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3분 요가 리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리씨 선생님 보려고 애플리케이션 보이는 라디오나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리씨의 3분 요가는 매주 화목 이틀만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보이는 라디오라서 저도 한번 따라해봤는데 간단한 동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주시고요. 앱 채팅창으로 KYD로 시작하시는 분께서는 1일 1요가 하셨는데 하루에 3분씩만 투자하시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2부에서는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퀴즈도 드립니다. 퀴즈 맞히신 분 추첨을 통해서 3분께 책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부에서 뵙죠.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봅니다. 언어를 이해하는 만큼 세상이 넓어진다고 하죠. 매일매일 함께하는 말,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학교 공부가 끝나면 언어에 대한 공부도 끝나는 걸까요? 평생 함께 해야만 하는 언어를 제대로 알차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른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오늘부터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궁금증, 의견 뭐든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잠시 뒤에 퀴즈도 있습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보내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활용하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코너 제목도 있습니다. 어른이들의 슬기로운 언어 생활인데요. 오늘부터 어른이들의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함께 고민해볼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방송 바로 하기 직전에 네네. 저에게 네. 진행자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됐다.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나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까? 네, 예. 굉장히 진행자가 편안하게 해주셔서 제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 청취자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부끄럽네요. 진행자가 잘해야지 제가 잘 할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방송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예. 괜히 말을 꺼냈나 봅니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근데 형진 씨가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방송도 전에 작가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실 테니 알아서 잘해라. 네. 본인은 답을 달아주지 않겠다. 걱정이 됩니다만 오늘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주제는요. 제가 퀴즈부터 내고 시작해 보려고요. 예, 저에게 내는 퀴즈인가요? 네. 예. 시청자들에게 내는 퀴즈요? 알겠습니다. 한번 내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혹시 형진 씨 블루베리 아시죠? 블루베리 알죠. 좋아하시나요? 눈 건강에 좋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가끔 먹는데 또 가격도 가격이니까 잘 먹진 못합니다. 네, 블루베리 외래어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우리가 블루베리. 지금 흔히 쓰고 있으니까 우리말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말을 보면
외국에서 온 말이 있고 우리가 자생적으로 쓴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순수한 우리말은 아닌 것 같죠? 자, 그럼 블루베리가 순 우리말로 뭘까요? 일단 블루는 청. 그쵸? 베리는 딸기. 네. 청딸기? 청딸기? 그럴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답변 말씀하지 마시고요. 애청자분들의 답변을 한번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블루베리를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도 답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우리말로 하면 뭘지 궁금합니다. 정답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퀴즈가 더 있습니까? 퀴즈는 뭐 많이 낼 수 있는데요. 우선 이 정답을 맞히시는 분들께 제가 책을 선물해 드리려고 해요. 책 선물. 네, 우리말에 제가 쓴 책이 언어의 줄다리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세 분께 제가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답 맞추시는 세 분께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못 맞히면 어떡하죠? 블루베리를 순 우리말로 하면 무엇일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오고 있어요.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정답 맞춰보도록 하고요. 네. 뭐 퀴즈가 좀 더 있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닭고기 좋아하세요? 닭고기 좋아하죠. 치킨은요? 치킨 더 좋아하죠. 그럼 네? 이상한데요? 닭고기하고 치킨하고 다른가요? 죄송한데 지금 저 혼나는 자리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닭고기하고 치킨하고 다른지 같은지 여쭤보는 건데요. 일단 닭고기는 뭐고 치킨은 뭐죠? 같은 그렇게 건가요? 말씀하시니까 말을 못하겠습니다. 닭고기는 그러면 또 하나 문제를 내볼까요? 네, 그러면 양념장이 있죠. 양념장 있죠. 있죠? 네. 소스는요? 양념장은 뭐고 소스는 뭐죠? 뭐 같은가요? 다른가요? 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군요. 오늘 굉장히 두렵습니다. 닭고기? 우선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친구가 친구를 만났더니 야, 오늘 치킨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데려가도 되는 곳이 있고 데려가면 안 되는 곳이 있죠. 그 친구한테 삼계탕집 같이 가자 이러면 친구가 좋아할까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네. 그러면 어딜 가야 돼요? 그냥 뭐 치킨집 가야죠. 근데 치킨은 닭고기가 아닌가요? 닭고기죠. 네, 그러니까. 닭고기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럴까요? 포괄적인 개념이면 치킨을 먹으러 간다고 할 때, 닭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치킨 먹고 싶은 친구한테 삼계탕 사줘도 되잖아요. 그죠? 닭고기가 더 포괄적이라면. 그렇죠. 그렇죠? 아까 요가로 너무 몸을 푸신 것 같아요. 지금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가로 몸을 풀고 난 다음에, 우리 지금 어른이들이 머리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언어는 사실은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언어를 들여다보면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이 있고요. 또 관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 질문만 막 던지기 전에 던지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치킨은 우리가 보통 이제 튀긴 거. 그래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하고 같이 치킨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의 양념 통닭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양념 치킨이 있고 그냥 반반 치킨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치킨은 튀긴 닭, 나누어서 튀긴 닭 이런 거에 이제 한정해서 쓰는 것 같아요. 닭고기는 이제 재료의 경우에도 쓰고요. 그래서 치킨을 먹고 싶다 하면 이렇게 좀 한정된 것 그렇기 때문에 삼계탕을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치킨을 떠올리면 그 치킨과 관련되는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에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좀 정리를 하죠.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말 대신 외래어로 쉽게 대체해서 쓰고 있는 말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여기서 이제 양념장하고 소스의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질문을 던졌죠. 치킨하고 분명히 그 닭고기는 조금 영역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념장하고 소스를 보면 우리가 이제 서양 음식이 들어오면서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 드레싱도 있고 소스도 있고 이렇잖아요. 거기서 이제 소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서양 음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양념장을 말을 하기에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스가 이제 온 거죠. 그런데 한식집에 가도 요즘
소스 뿌려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념장보다는 소스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양념장보다는 소스가 더 뭔가 유행에 따라가는 것 같고 예. 더 좋은 것 같고 뭔가 전문적인 느낌도 들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태도들이 언어에 반영되어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이런 태도들이 사실은 떠오르는 거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뭔가 좀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지금 많은 답변들이 오고 있는데요. 잠시 네네. 뒤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일단 답변 중에 오답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뭐 청딸기 저와 같은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고. 아, 그거 혹시 힌트 얻으신 거 아닌가? 예. 우리 형제님한테? 그러니까요. 제 답변을 듣고 좀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요. 아, 네. 일단 청딸기는 오답인 거죠? 오답이죠. 오답입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 같으면 그러니까요. 이야기하지 않죠. 정금나무, 뭐 산행두, 청과리, 머루 이런 답변들이 계속해서 오고 비슷해요. 있습니다. 대단한 수준인데요. 그렇군요. 네, 역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듣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근데 정작 진행자는 청딸기라고. 알겠습니다. 조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은요. 그 트럼프 대통령과 마스크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트럼프 대통령과 마스크. 네. 예.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마스크를 안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많은 정치인들은, 정치 분석가들이나 아니면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가 왜 마스크를 쓰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궁금하네요. 그렇죠? 예. 뭐 기존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뭐 정치적인 계산이다. 그러고 뭐 강한 남자임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언어학자인 저에게는 다른 면이 보였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뉴스를 접하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마스크 쓴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언어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며칠 전, 불과 하루 이틀 전에 백악관에서 이제 대통령 직무동이 이제 웨스트 윙인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써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에겐 그렇게 지시하면서 그렇죠. 본인은 안 쓴다. 그만 빼고. 나하고 부통령만 빼고 이렇게 펜스 부통령도 마스크 쓰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신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발언권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발언권, 권력의 문제. 언어라는 건 또 권력의 문제가 언어 뒤에 숨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어란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언어는 권력이거든요. 누가 말을 하는가 이걸 보면 권력자가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말을 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말을 듣죠. 그게 발언권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죄송해요. 말씀하시죠. 네, 그런데 그 트럼프는 마스크를 쓴다는 건 뭐냐면 발언권을 제한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침묵 시위를 할 때는 마스크를 쓰잖아요.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침묵 시위도 사실은 발언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 표현의 기회고 또 표현을 하는 그 욕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 발언권을 제한하겠다 스스로. 그래서 사실 침묵 시위가 굉장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연결시키면 그 발언권이 제한받는 마스크를 쓴다는 거 트럼프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말씀 들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하나조차도 좀 권력에 집착한다고 보십니까? 권력에 집착한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자신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일이고 나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그 일생을 보면 말로 계속 성공을 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자기의 생에는 가장 큰 무기거든요. 말을 못하게 하는 것. 그러고 그런 장면들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은 자신을 억압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것을 참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말로 성공해왔고 발언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기자랑 이야기하는 것도 봐도 나는 발언권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해서 주지하잖아요. 그래서 불쾌해하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저게 민주주의 사회인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또 하나 숨은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스크 수급의 문제.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게 했고 자신도 마스크를 쓴다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구나라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신호를 보내게 되고 예. 모두 다 마스크를 써야 되겠구나. 그런데 마스크를 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미국에? 예. 우리도 마스크 대란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었죠. 그랬었죠. 사실은 뭐 그게 실체가 심각한 게 아니라 예. 정서가 심각해서 심각해진 거거든요. 그거를 알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마스크를 줄 수 없는데 그러면 나만 마스크를 쓰고 있다? 그러면 너만 살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착용하지 않았다는 그 장면 하나로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네. 장관이든 또 뭐 심지어 네. 문 대통령이든 회의석상에서 비치는 모습을 봐도 모두가 네. 마스크 열심히 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신이 이제 발언을 하게 될 때 좀 그걸 보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이런다는 그런 게 이제 보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 충분하다 그러면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예. 대부분 이제 듣는 경우에는 다 마스크를 쓰고 있죠. 예. 이것은 저는 굉장히 유권자들이 굉장히 깨어있기 때문이다. 시민의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는 이유가 자신이 감염이 안 될까 봐가 아니거든요. 혹시나 내가 조용한 전파자로 남을 그렇습니다. 전파시킬까 봐거든요. 저는 거기가 그 지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유권자들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유권자를 의식해야 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예. 와, 오늘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좀 느꼈습니다. 마스크와 권력, 언어와 권력의 관계 말씀해 주셨는데 애청자분들의 의견도 좀 받고 싶습니다. 정말 일상생활에서 말하기와 권력, 언어와 권력 관련이 있다고 느끼거나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앱 채팅창과 유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습니다. 문자가요. 오늘 교수님 나오시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다음 질문을 하면 더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오늘 질문도 참 많고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면 8822번님께서는 정금나무 네. 3113번님 블루베리는 우리말로 들쭉 예 8621번님 들쭉 3234 뭐 청포도 6425번님 산행두 또 6073번님은 다른 말씀하셨고요 3333번님은 파랑딸기 이런 와 대단한 정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이 중에 있나요? 네, 있어요. 대단한 수준인데요. 정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예.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예. 슬기로운 분들은 꼭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듣는데 예. 안 슬기로운 사람들은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더 슬기로워지고 예. 안 슬기로운 사람들은 더 안 슬기로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예, 슬기로워지고 싶은 사람들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들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바로 예, 네. 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홍보까지 부탁하지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모로. 네. 다음 주제는 뭔가요, 교수님?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또 던지겠습니다. 네, 예. 빠던 아세요? 빠던? 전 야구 팬이기 때문에. 예,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빠따 던지기? 네. 우와. 벌써 예. 답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되는데. 그런가요? 네. 예, 예. 자, 그럼 빠던. 근데 왜, 또 한 가지 단어 얘기해 볼게요. 예, 예. 언택트 아세요? 언택트? 마케팅 용어로도 많이 사용되고 비접촉으로 대면해서 뭐 하는 것들이잖아요. 네네. 예, 예. 굉장히 이상하네요. 뭐가요? 최영진 씨가 지금 예. 언택트라는 얘기할 때는 목소리가 좀 컸어요. 그렇죠. 예, 언택트는 뭐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빠던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빠따 던지기 이렇게 작은 말로 했거든요. 그 좀 이상한데요? 예. 왜 그러셨어요? 뭔가요? 이 빠던은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네, 왜요? 뭔가 좀 직업적인 입장에서 좀 좋지 않은 말 같고요, 말 그대로. 방망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뭔가 빠따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고. 네. 일단은 빠던 말을 줄였잖아요. 그것도 네네.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 네. 언택트 같은 경우는 뭐랄까 한마디로 좀 힙한 느낌? 그래요? 전문적인 느낌 이런. 이상하네요. 언택트도 사실 줄임말이거든요.
언에다가 컨택트 해가지고 예. 언 자르고 그다음에 컨택트해서 뒤에 앞에 잘라가지고 그래서 언택트 만든 거거든요. 예예. 근데 언택트는 괜찮고 왜 빠더는 안 괜찮죠? 지금 혼나는 자리입니까? 교수님? 아니 혼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혼난다고 생각하죠? 좀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보통은 반대로 혼나지 않나요? 빠던 그러면 국어 선생님이 막 왜 빠던이란 말 써 이렇게 혼나잖아요. 예예. 근데 왜 안 쓰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혼나는 건가요 이게? 이상하네요 좀. 왜 제가 말하면 어렵습니다. 혼나는 것처럼 들릴까요? 네. 자, 뭐 이것도 애청자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네. 뭐 사실 코로나19 써도 되는지 안 쓰는지. 예, 그렇죠. 빠던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언택트, 뭐 인포데믹 이런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단어 사용하지 말고 좋은 우리말 사용하자. 아니다. 의미 전달이 잘 되고 이미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데 왜 바꾸냐? 뭐가 문제냐? 여러분의 의견도 받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빠던, 언택트 이런 단어 사용하면 안 됩니까? 이제 된다 안 된다를 이제 이야기하는 게 저는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는 굉장히 그 어른이들이 취해야 되는 태도가 아니죠. 어른이들은 왜 된다고 할까? 왜 안 된다고 할까? 이게 안 된다는 게 맞는 걸까?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어른이들의 진짜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어 공부는 또 언어 공부는 어른이 된 다음에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른이 된 다음에? 네, 더 많이 해야 된다. 어릴 때도 물론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른이 되면 다른 차원의 국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이 꼭지를 만든 취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어란 인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지. 그리고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 문화, 역사, 맥락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언어 공부는 어른이 되어서 더 많이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누가 만든 말인가를 생각해 볼게요. 그 말에 대한 태도요. 자, 그러면 언택트라는 말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새로운 것 같고 뭐 굉장히 전문적인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외래어다. 그래서 이제 거부감이 느껴지죠. 근데 그러니까 정보가 잘 전달되면 써도 되지 않느냐고 얘기했는데 맞는데요. 언택트 정보가 잘 전달되나요?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렇죠, 사실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없애라라는 단어의 대상이 되진 않아요. 순어 대상이지 없애야 되는 단어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순화어라는 건 뭐냐면 잡스러운 거를 이렇게 걸러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순화어인데 그래서 언택트를 이제 찾아보면 국립국어원에서 언택트라는 말 하지 말아라. 이게 순화어, 이게 외래어니까 순화해서 잡스러우니까 순화를 해가지고 비대면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잡스럽기 때문에 안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렵기 때문에 정보가 잘 전달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쓰지 말아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반대로요. 빠던을 볼까요? 빠던? 빠던이라는 말을 잘 보면 이런 말은 전문가가 만든 말일까요? 아니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야구 팬들이나 그렇죠. 나왔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런 말들은 대체로 앞에 얘기했던 그 언택트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부류의 새 말들이에요. 이걸 이제 신어 새 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빠던 같은 말도 새 말이잖아요. 새롭게 만든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들은 저속해요. 너무 저속해요. 이런 태도를 가진 말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영진 님도 아까 이거 좀 저속해서 이 말을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저속하다라는 그 태도가 생긴 것은 사실은 이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와 관련이 있고요. 그게 다 언어 권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빠더는 누가 만든 말이냐? 전문가들이 만든 말이 아니에요. 언중들이 만든 말이에요. 근데 이 빠던이란 말은 되게 재밌는 게 빠따 던지기라는 말을 누가 한번 해주면
저는 딱 듣고 알았거든요. 예. 그 맥락을 보고 어디서 쓰이는지 왜 쓰이는지를 딱 보니까 빠따 던지기에서 왔네. 재밌는 말이네. 빠던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말들은 그래서 우리가 금방 기억을 해요. 반면에 언택트 같은 단어는요. 기억을 못해요. 예, 맞습니다. 웨비나 아세요? 웨비나? 웨비나요? 예.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요새 굉장히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예요. 예. 웹세미나. 웹세미나인데 예. 웹세미나를 줄이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웹미? 그런데 왜 웨비나가 됐을까요? 이것도 되게 재밌죠. 예. 왜냐하면 웹에다가 세미나가 붙으면 영어로 이제 조어법이라고 해서 단어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단어를 만드는 방법이 앞에 거를 띄고 앞에 거를 가져오고 뒤에 단어에 뒤에 말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융합해서 만드는 단어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웹을 가져오고 근데 웹이 B로 끝났죠. 자음으로 끝났죠.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뒷부분 그걸 가져오는 거죠. 그 인포데믹도 그렇게 만든 거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세 마리 만들어지는 방법인데 빠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우리가 쉽게 하는 방법. 앞에 거 띄고 뒤에 거에 첫 번째 띄고 이게 우리말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없어져야 된다라는 이유가 그 어디서 오는 거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과연 이 권력자들이 만든 말이기 때문에 써야 되고 권력자들이 아니니까 쓰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건지 잘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시간이 금방 갔네요. 일단 당첨자 빨리 소개해드리고요. 7794번님 4223번님 앱 아이디로 REN으로 시작하는 애청자님께 선물 드리고요. 정답이 뭐죠? 들쭉입니다. 들쭉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맺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앱 채팅창으로 남비호님께서는 양 변호사 이후 가장 많이 혼나네요 하셨는데 요가 때도 혼나고 이번에도 혼나고 다음 주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